안녕하세요. 훈훈한 주식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거의 2주 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리나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영상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도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콘텐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에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품질이든 제 소통이든 계속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엄청나게 응원해 주시고 굉장히 선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막 다른 채널 나가도 막 굉장히 막 격려해 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폭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고생들 정말 최근 한 2달 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확실한 분석,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뢰하지 않고서는 투자를 오래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공부를 바탕으로 신뢰를 오래오래 쌓아가시고 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을 공부하는 여정을 즐겁고 재밌게 하셔야 투자로 돈도 버실 수 있고 오랜 기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난 어제 종가 기준이죠. 6월 15일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연간 17% 상승했고 코스닥은 3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역시나 월등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의 평균 수익률은 최근에 다시 회복이 돼서 66%의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41.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나쁜 수익률은 아니지만 2차전지 평균 수익률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MDD 값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본 개념들을 따로 잘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컨텐츠도 준비할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MDD는 그 최고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준의 MDD는 10년 고점입니다. 10년 동안 가장 주가가 높았던 고점 대비 6월 15일, 어제 종가죠. 어제 목요일 종가까지 얼마나 하락했는지 그 하락률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스코홀딩스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많이 오르지도 못했지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MDD 값이 마이너스 11.5%입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의 지금 MDD 값은 마이너스 34.6%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대비 덜 올랐지만 상당히 고점에서 덜 빠져서 포스코홀딩스는 상당히 주가가 최근 2달 동안 굉장히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의 최고점은 43만 6천 원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2차전지가 폭락 나오기 전에 최고점 기록한 거 대비 약 13%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13개 목표가 평균을 제가 계산해봤더니 가장 최근 데이터까지 다 합쳐서 47만 2,307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증권사 목표가 50만 원 넘게 목표가를 제시한 데도 있는데 그런 50만 원 목표가 대비해서는 25% 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 평균 대비로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한 22%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체결 강도인데요. 체결 강도는 쉽게 말해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이 넘어가면 매수세가 강한 거고 100보다 낮으면 매도세가 강한 겁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역시나 이따가 수급에서 분석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지금 단기, 중기, 장기의 평균 체결 강도는 85로 100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 체결 강도가 굉장히 낮아서 포스코홀딩스나 매도세가 좀 더 훨씬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두 번째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쪼개는 게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모멘텀으로 계속 가려면 2차전지에 대한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포스코홀딩스 사업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철강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86%를 차지하고 매출 기준으로도 64조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철강, 철강 외에서는 14%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량으로는 19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철강의 포스코가 61%고요. 포스코 외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 사업 보고서 보면 포스코 외라고 돼 있는 거는 해외 철강 사업을 말합니다. 해외 철강 사업이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6, 해외가 4,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해외 비중이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견조하게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외에 비철강, 그러니까 비철강 사업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사업부랑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부입니다. 글로벌 인프라가 여전히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86%. 친환경 미래사업부는 14%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이 친환경 미래사업부입니다. 이 친환경 미래사업부가 포스코홀딩스의 핵심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속한 게 이 친환경 미래사업부입니다.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부가 있고요. 친환경 인프라 사업부는 뭐냐? 여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ENC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역상사, 그 다음에 건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의 포스코는 5.3%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년에 흰남노로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최소한 5%의 성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철강 사업부도 쉽게 말해서 완전 바닥을 찍고 지금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그래서 철강이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외 해외 사업부도 6% 정도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 무역, 그 다음에 이 건설, 요런 그 기타 철강 외에 친환경 인프라 사업부는 2%로 성장률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부라고 했죠. 포스코 퓨처엠인데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 수치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미래 성장 성장률은 가장 포스코홀딩스 사업부 중에서 가장 좋은 23% 정도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영업이익 비중을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사업부별 영업이익 보면 철강이 78%, 친환경 인프라가 22%, 친환경 미래소재가 6%입니다. 친환경 미래소재가 영업이익에서 6%밖에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할 비중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철강에서도 포스코 국내 사업부가 81%, 포스코 외 해외 철강이 19%입니다. 그래서 철강에서도 포스코 외 해외 사업부의 비중이 더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이 32%, 올해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하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효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2%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 국내 사업부보다 해외 사업부의 성장률이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해요. 지금 포스코 국내 사업부는 30%, 포스코 외라고 하는 해외 철강 사업부는 46%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친환경 인프라 사업부는 그냥 작년과 비슷한 정도 수준이다. 성장이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역시나 가장 핵심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이 속한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부는 연평균 50%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전체 영업이익이 현재는 5.5%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은 6% 중반, 2025년은 7% 중반까지 계속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 이유는 역시나 철강의 포스코 해외 사업부랑 그 다음에 역시 핵심 성장 동력인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부의 이익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전사 영업이익률이 7.1%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딱 이익률만 보면 철강의 국내 포스코 사업부가 8.8%. 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는 거로 보이고요. 친환경 미래소재 사업부가 현재는 5.5%로 잡혀 있지만 앞으로 이게 7%, 8%까지 충분히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사업부, 해외 철강 사업부가 3.2%, 친환경 인프라가 2.3%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출과 이익을 자세하게 쪼개서 분석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의 업황 반등입니다. 네, 철강 산업 주가의 주요 요인이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역시 원재료, 철강석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파는 중국 철강제 가격. 세 번째는 중국의 공급량입니다. 첫 번째, 원재료의 철강석 가격은 52주 최저가 80불을 찍고 지금은 이건 뉴욕 상품거래소라고 뉴욕 상품거래소
철광석이라고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업데이트가 매일 됩니다. 지금 최고가 138불을 찍고 내려왔지만 저점 대비로는 45% 정도 상승한 113불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닥 찍고 실적 턴어라운드 하려고 지금 철광석 원재료 가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봐야 될 중요 지표로는 중국의 PMI 지표가 있고요. 월간 부동산 개발 투자액, 그 다음에 중국의 조강 생산량, 그 다음에 중국의 철강 내수 가격, 이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근의 동향은 뭐냐? 중국의 상무부가 연말까지 자동차 판매 촉진하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1선이랑 2선 도시에서 은행 대출금리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확정은 아니지만 3선, 4선 도시 중심으로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완전 거의 바닥 찍고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철강 산업이 철강에 대한 실물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철강 산업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서 뭐 자동차 판매 촉진, 자동차에도 철강이 엄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주택 관련된 구매 완화 정책이 나오면 주택 관련돼서도 기본 철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강의 실물 수요가 이런 정책적인 게 구체화되고 이슈화되면 될수록 철강의 실물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재미난 게 캐나다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생기면서 철광석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일시 요인일 수 있지만 이것도 철광석 가격을 올리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국의 당산시 그리고 친앙다오시에서 제철소 감산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상하게 철광석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중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은 더 폭증하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공급 관련돼서 여름은 전통적으로 이 건설이나 이런 건자재 쪽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역시나 실질 수요, 철강 실제로 많이 써야 되는데 공급을 암만 줄여도 수요가 없으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신경제 인프라가 지속될수록 구경제 철강도 당연히 완만하게나마 수요가 회복될 수밖에 없고 상반기에 워낙 철강 수요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만 회복되더라도 굉장히 철강 업황이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상황은 최악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한 그냥 평균 정도 철강 PER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철강 만약에 업황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 PBR, 근데 PBR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린 컨텐츠를 만들 건데 PBR,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순자산 비율, 주가 순자산 비율로 봐도 철강 업황이 좋을 때는 최소 0.8에서 1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포스코의 PBR은 0.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의 온전한 밸류도 못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보다 훨씬 기대하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는 포스코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이제 보고 투자를 하는데 완벽하게 갖춰진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리튬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 움베르토 여모를 인수해서 현지 염수 리튬 생산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아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지금 일단은 연 10만 톤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광산회사 필베라 미네랄스 지분의 2.76% 투자한 게 이것도 2028년까지 10만에서 15만 톤 정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 말씀드리면 뉴켈레도니아 원료법인 NMC 니켈 광석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호주는 니켈 광산 재련업체 레이븐소프 지분을 30%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건 최근 뉴스인데요. 니켈 재련 공장을 직접 연간 5.2만 톤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생산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 자료는 포스코홀딩스 IR 자료에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일단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지금 토목이 완료돼서 기전을 착공하고 있고요. 이 공장 드디어 올해 10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HY 클린메탈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영업 허가를 받아서 5월 달에 초도 제품이 5월 달에 이미 생산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리튬과 니켈, 차세대 소재,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 2025년까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이 진도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마 7월 12일쯤에 아마 기관 투자자랑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요거에 대한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그때 또 그걸 제가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은 비철강 사업이 철강의 이익을 드디어 추월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한번 다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100%, 포스코 필바라 솔루션이 82%, 포스코 HY 클린메탈,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이 65%, 포스코 퓨처엠 59.7%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인데요.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도 차세대 음극재죠. 실리콘 음극재를 2024년 450톤에서 2030년에 25,450톤으로 약 6배, 약 5.5배 정도까지 캐파를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 기준으로 매출 1조 6천억까지 달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IRA 법안, 소위 말하는 우려 집단, FOEC라고 하죠. 우려 집단의 구체화가 아마 발표되면 될수록 이 포스코 홀딩스만의 강력한 광물 체인, 밸류 체인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리튬은 광석 리튬이 4.3만 톤, 염호 리튬이 5만 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0.5만 톤을 하면 총 10만 톤의 2025년 말 기준으로 10만 톤의 리튬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포스코 그룹사 측면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이미 양산을 하고 있죠. 국내 유일하게 음극재, 양극재 동시 양산하는 포스코 퓨처엠이 천연 인조흑연에 의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다. 계속 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흑연 음극재나 인조 흑연 음극재의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 실리콘 음극재가 더 폭풍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100% 이상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천연 흑연이랑 인조 흑연이랑 용량 차이가 게임이 안 됩니다. 4배에서 5배 넘게 에너지 용량 차이가 나고요. 물론 여기 보시면 천연 흑연이나 인조 흑연은 부피 팽창률이 3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피 팽창이 3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부피 팽창을 잡아주는 도전제를 만드는 나노신소재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실리콘 음극재는 사실 천연흑연이나 인조흑연보다 이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천연흑연 같은 경우는 6불 정도 수준이고 인조흑연은 9불 정도 수준인데 실리콘 음극재는 지금 4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서 혼용을 지금 현재 3%밖에 못하고 있지만 실리콘 음극재도 이렇게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리콘 음극재가 비싸가지고 실리콘 음극재가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건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솔루션이 이제 포항 영일만 산단에 본격적으로 2030년까지 25,000톤까지 4단계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에는 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의 이 소위 말하는 음극재 가치가 전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사업 가치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에 실리콘 음극재 본격 상용화되면 아마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의 이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추가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5번째 투자 포인트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 환원입니다.